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공사비 인상에 이어 땅값까지 오르면서 분양가는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입주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가 입주 5년을 초과한 구축 아파트보다 1.31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고점기로 꼽히는 2021년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최근 서초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4곳에 그린벨트를 풀어 2031년까지 약 5만 가구를 입주시키겠다고 한 정부의 계획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택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 가운데 67% 이상이 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8년 이상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주변에 보면 평소에 유독 거울을 좀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애가 강한 자아도취형, 오히려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자존감이 조금은 부족한 애정결핍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거울을 좀 자주 보는 편이세요? 저는 의외로 거울을 좀 잘 안 챙겨보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도 저처럼 평소에 내 얼굴 잘 안 본다, 거울 잘 안 봤다 하셨다면 오늘만큼은 내가 평소에 어떤 표정으로 생활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거울로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두 번째 애정결핍형이 아닌 자존감 높은, 자기애 높은, 그리고 이 자아도취형으로 하루를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정은 거울로 확인하지만 여러분의 투자는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오늘도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예년보다 따뜻한 가을 날씨에 그래도 기분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단풍도 예쁘게 노랗게 잘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도 잘 여물 수 있도록 도움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대기업 산하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딱히 이제 부동산 시장만을 떼어서 내년도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일단 이 지역적인 양극화 이게 상당히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서울 지역의 경우는 지역적인 양극화 극뿐더러 그 착공량 감소에 따르는 공급량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소가 가시화될 전망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적인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또 서울도 그렇게 될 텐데, 자, 우리는 아파트를 목표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매수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류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가격이 오를 어떤 그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적인 양극화, 서울도 그렇게 해당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입지를 선점해야 되는 게 우선이 된다. 그렇다고 보면 웬만한 외곽 지역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보다 서울 지역의 중심 지역, 역세권에 있는 반지하 빌라가 훨씬 낫다. 또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또 방송 말미에 또 이렇게 편성을 좀 해놨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함께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 역시 좋은 건 더 좋아지고 어려운 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이 양극화 시장이 조금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내가 혼자 하기는 어렵다 하신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채워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청량리 롯데캐슬에 30평대 살고 있는데요. 네. 상수역 두산이부에 40평대로 갈아타도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아, 거주지를 좀 바꿔보겠다 말씀 주신 건데 청량리 롯데캐슬 아파트 30평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상수 두산이부는 이 마포 상수 두산이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 40평형대로 좀 큰 평수의 네. 집이 필요하셔서 옮기시려고 하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거주지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그래도 투자 가치 면에서 나빠지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청량리에 왜 그래도 신축 아파트인데 요거를 갈아타시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실까요? 애가 2명이고 이제 좀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네. 바꿔볼까 해가지고요. 요 청량리 그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는 언제 보유하신 거예요? 청약 받아가지고 계속 보유 청약이요? 중이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몇 년인가? 한 8년? 네.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보면 물건들을 좀 내놓으신 것 같던데 혹시 네.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기도 해보셨어요? 예전에 전세로 한번 내놨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일단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요 지역에 이제 아파트들이 그런데 특히 노블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갖고 계시던 원주민분들 계시잖아요. 입주권 받으셨던 분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처럼 그 청약 뭐 당첨됐던 분들. 네. 요런 분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 주택은 이거 하나인가요?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지금 8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21년도에 쭉 하고 올랐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회복해 오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이 비과세를 실현하시려고 네. 물건들을 사실은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면은 맞단 말이야. 이쪽 청량리 쪽들이. 네. 그래서 이 우리 아파트 청량리 노블레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세대수 대비해서 뭐 물론 중복되는 물건들도 있겠지만 한 20%대의 매물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매매 물건로만 해서.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요 비과세 실현을 한번 해봐서 네. 실질적으로 뭐 돈을 좀 만져봐야 내 아파트 가치가 얼마나 올랐을 건지 기분도 좀 느껴보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도는 찬성이에요. 매도. 네. 그리고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상위 입주로 가는 건 저는 언제든지 찬성이라고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청량리 같은 경우가요. 뭐 동대문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이 빌라라고 할까요? 일단 빌라 같은 것들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로 변했을 때는 금액이 아파트로 변하고 나니까 금액이 쫙 올라가는 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지역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 같은 경우도 뭐 전농 답신 뉴타운이라든가 또 계속해서 지금 이 청량역 주변으로 해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빌라에서 아파트로 바꾸면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주택 가격의 상승을 꾀할 수는 있는데 네. 한번 올라간 아파트 가격이 이제 좀 어떤 지붕을 뚫고 좀 높은 가격으로 또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상황이 조금은 안 좋단 말이야, 이 지역이. 그래서 상급지가 되지를 못하는 거고. 네. 뭐냐면
여기 이제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선이 광역 노선들이 쭉 해갖고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앞으로 지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교통의 호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시청자님께서 한 번은 생각을 좀 틀어보셔야 돼. 왜냐하면 이제 갈아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이런 교통 호재들은 지금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네. 이 밖에 나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이 주변이 일자리가 확실해서 예를 들어서 뭐 4개 노선이다, 5개 노선이다, 6개 노선이 이제 광역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치자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상에서 생활하는 게 이 청량리역 주변이라고 하면 여기가 엄청나게 좋아지겠지. 네. 그리고 주택 아파트 가격도 완전히 뭐 천정 뚫고 다시 또 올라가겠지. 그런데 그게 그냥 여기 와서 갈아타서 또 다른 지역을 가기가 일자리를 가기가 용이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땅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그래서 쓴 말이고 재개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한번 가격이 뛰는 거는 좋겠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시청자님처럼 신축급에 있는 아파트가 네. 새로 한번 제2의 도약을 하기에는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 딸리는 게 뭐냐면 일자리야, 일자리. 네. 일자리하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또 아이들까지 있지만 여기가 동대문구에 어떻게 보면은 뭐 청량리 일대에 우리가 아파트가 갖고 있는 약점이 될 텐데 학군이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상급지로 간다라는 것들은 또 마포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뭐 마포구가 동대문구보다는 사실은 뭐 상급지임에는 분명하니까요. 네. 그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비과세도 한번 실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상급지로의 이동도 한번 필요하시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데 네. 그 마포구의 그 집으로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아, 상수동이 아까 두산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쪽에 이게 대흥역, 광흥창역 쪽에 있는 거잖아요. 상수역 바로 앞에 상수역 참 옆에요. 상수역. 네. 왜냐하면 상수역하고 그러니까 여기 광흥창역 사이에 네. 이렇게 한강 조망을 이렇게 가능한 아파트들이 쭉 모여 있단 말이에요. 쪼르륵.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상수역에 붙어 있는 상수 두산 아파트를 본 거야. 두산 위브 아파트를. 네. 얘네들 40평형대를 보신 이유가 아이들 때문에 방 하나씩 각각 주려고요? 네. 그리고 그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요. 네. 상수 두산 위브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뭘까요? 교통이요. 교통이요. 교통은 네. 노블레스도 좋아. 6개가 뚫리니까. 아, 그거보다는 여기는 상수는 뭐 교통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으니까 뭐 좋기도 하겠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한강 조망이에요. 네. 저는 굳이 40평형대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히나 마포구 같은 경우는 40평대가 각광받는 지역은 아니야. 대표적인 지역마다의 대표 평형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네. 여기는 30평형대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뭐 40평대가 뭐 가격이 30평형대랑 비슷하니까 갈아타려고 한다라고 하시는데 네. 여기 혹시 집 보신 거 있으세요? 네. 몇 동 보셨어? 백사동이요. 백사동에 30평형대 안 보셨어요? 30평대는 안 보고 40평대만 봤어요. 아, 네. 여기가 백이동하고 백사동에 30평형대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강 조망되는 거를 피를 조금 더 주더라도 그걸 사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추후에 거래도 30평형대가 훨씬 잘 되는 지역이라고 마포구가 네. 40평형대보다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레미안 밤섬 있잖아요. 네. 1, 2차 한번 보셔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수 두산 위브가 좀 연식이 아무래도 레미안들보다는 조금 딸린단 말이에요. 네. 여기는 더 가까울지언정.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파트 한강 쪽조망도 괜찮으니까 30평형대 아파트 있으면 요거 한번 비교해 보셔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한진 해머로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저는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괜찮은데 네. 여기 30평형대를 공략해 봤으면 하고 그런 것들이 저기 이제 대흥역 쪽에 또 학원가들도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 케어하기도 좋고 뭐 초등학교도 괜찮고 서강초등학교 이거 명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아이들 케어라든가 추후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학원가 이용이라든가 학군적인 면 그다음에 또 상급지로의 이동 이런 것들 다 괜찮으니까
네. 일단 갈아타기 고민은 하시는데 평형대에 대한 고민, 지역적인 거는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품목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은 더 해보셨으면 하는 조언이에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학군 같은 부분 또 집 평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지역적인 갈아타기는 찬성 의견 드렸어요. 하지만 투자 가치 면에서 40평형대로의 이사는 조금 더 고민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고민하셨던 아파트와 또 한강 조망이 되는 몇 개 일러주신 전문가의 추천 아파트도 임장 다녀오시고 현명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김종희 소장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들이 그 결혼 관계로 인해서 네, 수서역 신동아 아파트 14평 한 15평 정도 되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당동 이수역의 신동아 4차 아파트 18평형. 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숭실대역의 네. 상도 3호 31평형. 아, 네. 이거 세 개 어. 중에서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금액은 지금 아들이 모아놓은 돈이 한 9억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또 여기보다 더 좋은 그래서 실제 거주하면서 네. 또 앞으로 자산 장색도 되고 또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김 소장님께서 또 추천도 좀 해주시고 네. 이래서 전화를 올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드님 대신 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네, 결혼을 그렇습니다. 앞두고 가장 고민되는 게 이제 내 집 마련이죠. 그래서 네. 말씀 주신 대로 9억의 여유 자금으로 네. 지역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말씀 주신 게 우선 수서의 신동아 아파트 15평형, 그러니까 작은 평형, 그리고 사당의 신동아 4차 아파트도 18평형, 그리고 숭실대 입구 근처 상도 3호 아파트는 이제 31평형 이렇게 보셨는데 네. 어떻게 좀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더 좋은 방안은 없을지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김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녀분 주택 마련을 해주시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좌측부터 우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일 먼저 예. 상도 3호 아파트 먼저 볼게요. 예.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장래성은 당연히 수서 있는 신동아가 제일 나아요. 예. 근데 살면서 저도 너무 그렇게 불편할 생각합니다. 거예요. 직장이 거주하기가 그렇죠, 편하다. 그렇죠. 노후돼 가지고. 네. 예. 일단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예. 상도 3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제 정비 사업을 좀 앞두고 아니면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보신 거예요. 장래성을 더 따지신 것 같아요. 예. 3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특별한 게 없어요. 예. 아직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재건축 뭐 이제 아직 먼 애야 얘는. 예. 그러면서 지금 31평대가 다른 데 작은 평수하고 아파트가 이제 비교될 정도가 되는 게 얘네들은 일단은 지금 찾아먹은 용적률이 많아요. 예. 그러면 종상향을 해줘야 돼. 3종에서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역세권 개발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예. 얘네들이 기부 체납을 어느 정도 하고 종상향을 하면 좋은데 그 역세권 사업을 병행하기에도 지금 과반이 포함되지를 않아. 예. 그 거리에. 그래서 사실 그 세 채 중에는 제일 이도저도 아닌 아파트예요. 예.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속상하긴 하시겠지만 일단은 뭐 지하철역 가깝고 또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는데 네. 일단 시청자님이 보시는 아파트 기준 선상에서는 그 세 채 중에서는 좀 가장 좀 장래성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옆으로 가시면은 이제 사당동에 여기 신동아 예, 4차 이시요. 보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시요. 신동아 4차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성하고 극동하고 예. 신동아 4차하고 같이 해갖고 예. 얘네들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예. 통합 리모델링인데 얘네들은 뭐 나중에 지어지고 나면 당연히 대규모 뭐 아파트 세 채가 협력을 해서 짓는 거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리모델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 실질적으로 또 대형 건설, 일군 건설에서 좀 이렇게 터부시한 경향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공사들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라붙지를 않았어. 왜냐하면 사업성이 확신을 못했단 말이야. 뭐에 대한 사업성을 확신을 못했냐면 요즘 한참 그 공사비 많이 올라가는 거 들으셨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끝까지 안고 가야 돼요. 야,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해서 몇 억은 더 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 돈을 더 추가로 냈을 때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룸을 재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보려고 한다면은 요 아래에 있는 뭐 로이파크라든가 이런 새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예. 얘보다 더 역쪽으로 좀 붙어 있는 아파트들. 예.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한번 짐작을 해볼 수는 있겠죠. 사업성에 대해서. 뭐 그렇게 월등하게 좋아질 것 같다라고 판단은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수서역 한번 가볼게요. 근데 수서역 같은 예. 경우는 예. 장래성을 봤을 때는 지금 세 채 중에서는 그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단 말이에요. 예, 예, 예. 뭐 그런데 당연히 뭐 강남이니까 그런데 일단 아들 신혼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좀 거주하기에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직장은 어느 쪽이세요? 양재역 부근입니다. 아, 양재예요. 예, 그래서 그쪽 주변을 택한 겁니다. 아, 네. 네, 네. 일단 그러면 글쎄요. 양재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님도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네. 일단은 워낙 작은 평형대들만 뭉쳐 있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대지 지병이 한 8평 정도 돼. 예, 예. 그래서 얘네들을 재건축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30평 말고 우리가 25평 정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25평 내가 새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면 얘네들 지금 16평, 뭐 15평 말씀하셨는데 이런 가격들이 지금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추가 분담금 그리고 얘네들 했을 때 조금 상향된 거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내가 15평, 14, 15, 16평짜리를 주고 25평 신축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하면 한 7, 8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지금 현 시점에선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런데 얘네들이 새 아파트로 받게 된다라고 하면 예. 지금 저기 뭐 개포동이나 다른 이제 강남에 또 뭐 강남 중심지 말고 조금 이렇게 뭐 대치동이라든가 개포동 이런 쪽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예. 지금 평당 1억은 훅 갈 것 같거든요. 신축 아파트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예, 추후에 그러면 지금 뭐 17억, 18억, 뭐 19억에 산다라고 해도 한 25억 정도가 되니까 나중에는 예.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마진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예. 상당히 먼 얘기인 거고 어찌 됐든 예, 예. 그러면서 장래성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쪽에 뭐 지금 여기 신세계 백화점 수서역점 2029년 예정이라고도 써 있는데 네. 여기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예. 네, 여기 자체가 엄청 이제 개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뭐 이 철도창도 개발을 할 거고 여기 환승 복합센터도 들어갈 거고 신세계 백화점도 들어올 거고 GTX 노선도 깔릴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대한 호재가 있는 거고 예. 여기 같은 경우가 또 올해 초에 24년 2월인가요? 올해 초에 그 재건축 뭐죠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한번 또 덕을 봐가지고 한번 가격이 뛰었단 말이에요. 올 초에. 예. 그러면서 이런 어떤 개발에 대한 호재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심리상. 예. 그러면서 예.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뭐 더 쭉쭉쭉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단 예. 무리 없이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나중에 그 열매를 한번 따먹어 보자라고 해서 조금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된다고요. 예. 좁은 예. 아파트에 녹물 나오는 건 감수하셔야 되는데 예. 일단 직장이 양재역이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양재 쪽이라고 하니까 찬성드리고 저는 애당초 아까 저기 동작구까지 보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뭐 요 강남역 주변인지 알았던 거예요. 강남 쪽으로 해서. 예, 예, 예. 뭐 그렇다고 보면 영등포 쪽도 한번 추천을 해서 좀 신축 아파트로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비슷한 가격이면 일단 뭐 양재가 직장이시라고 한다면 접근성도 나쁘지 않으니까 네. 이 세 채 중에서는 수서 신동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등포 신축 아파트가 또 그 금액에 될 만한 게 있습니까? 뭐 평형대가 좀 20평형, 25평으로 좀 줄어놓게 되면 네. 그 신축급의 아파트가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방송에서 디테일한 설명은 그렇고요. 일단은 그 시청자님께서 주신 아파트 중에서는 수서 신동아가 제일 괜찮다는 의견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선 신혼 부부시고 아직은 아마 젊은 나이실 거기 때문에 투자 가치 생각하셨던 그 방향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또 직장과도 가까운 이 수서의 아파트 손 들어드렸으니까 아드님께도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든지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죠? 예, 예, 네, 예. TV에서 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게 음소거 좀 부탁드리고 화면만 보시면서 저희 전화로 말씀 이어갈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어떤 사연이 또 고민인지 들어볼게요.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네, 어떤 내용을 아. 좀 상담 받아보고 싶으세요? 그 4년 전에 그 효창 팰리스빌이라고 네. 매입을 했는데 네, 이제 양쪽에는 지금 재개발 이슈들이 있어서 구역 네. 지정을 앞뒀는데 이제 저희 아파트 있는 쪽은 빠져 있거든요, 구역이. 아,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희망이 될지. 있는지 그래서 아니면 이제 네. 매도를 좀 해야 될지 해야 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거든요. 연락 잘 주셨어요.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일까요? 아닌데 지금 그냥 투자 저는 목적으로. 지방에 살고요. 아, 네. 투자 목적으로. 네, 예, 4년 예. 전에 용산에 그러니까 효창 팰리스빌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는데 내가 산 아파트 양 옆쪽으로는 개발이 다 되고 있는데 내 아파트만 좀 빠져 있어서 걱정이 예, 되시는 예.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예, 예.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그 예. 효창 팰리스 빌이라는 걸 제가 잘 못 찾겠는데 어디쯤에 있는 거죠? 효창운동장 지금 보시는 네, 네. 효창운동장 보시면 우측에 골프장 바로 옆에 아, 그러면 예, 여기 효창 그쪽- 공원하고 예, 여기 예. 설린 중고등학교 예, 예, 요 예. 사이에 그 있는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근 사이 안쪽에 있습니다. 네, 예. 그 숙대 아래쪽, 그러니까 지금 표시된 부분이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 예. 요건가요? 요거 효창 팰리스라고? 예, 맞습니다. 아, 예, 네, 네, 예, 예. 좋습니다. 얘네들은 아파트, 예, 빌라형 아파트. 아, 네, 주택이군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9층, 총 9층이네요. 아파트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얘를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 투자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네. 일단 지방 거주하시는데 지방 어디쯤에 거주하세요? 전라도입니다. 예. 아, 전라도 분이면 제가 처갓집이 전라도라서 엄청 제가 정이 갑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투자는 좀 잘 못하신 것 같아. 아, 속상하네요. 예. 왜냐하면 예. 용산이라고 해서 그냥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일단 좀 확률적으로 높은 데를 끊어 본다고 해도 요렇게 예. 팰리스빌 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로얄 카운티 쪽으로 해서 요 정도를 끊어 본다라고 해도 예. 여기가 사실은 이제 구역 지정이 돼 갖고 하면은 남아 있는 부분이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아래쪽들은 노후도가 딸리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요. 예. 근데 여기도 지금 신축들이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야.
예, 그렇게 저도 예, 들었어요. 예. 여기도 재개발을 일반 우리가 재개발 기준으로 했을 때 노후도가 한 53% 정도, 예. 요 정도 52에서 53% 정도 나와요. 예. 이 지역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노후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 개발 행위를 안 하고 한 7, 8년 있으면 그 노후도로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노후도가. 근데 그렇게 뭐 누가 또 집 지어버리고 하면 노후도가 훼손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용산에는 지금 그냥 비근한 예로 설린중학교 여기 앞에 설린고등학교 앞에 있는 요 구역으로 잘라서 본다라고 해도 예. 여기 같은 경우가 훨씬 역에도 가깝고 사업성도 높고 노후도도 훨씬 높고 뭐 청파동 3가 지역인데 아직 뭐 동의만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들은 근데 것 사실 같아요. 여기도 아직 먼 얘기야. 여기도. 그런데 용산이 지금 이 아래쪽에 보면 원효로 쪽 구역, 그다음 효창공원 압력 그러니까 예. 예. 이런 쪽들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른 그렇죠. 지역은 뭐 말도 못 하는 거고. 예. 걔네들 다 하고 나서야 나중에나 이제 지금은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인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공급해서 실제로 입주하는 걸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서울 시민들이. 예. 그래서 이제 지정대한 것들을 막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빨리 입주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다음 노력들을 다음 스텝을 밟을 텐데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이런 이 지역에 있는 투자 주택은 사실 그렇게 좀 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검토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희망회로예요. 희망회로. 차라리 그냥 빨리 근데 여기는 또 거래량도 없을 거예요. 거의. 예. 맞아요. 쉽게 말해서 팔기도 힘든다는 소리야.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조금 손절을 뭐 용산이 엄청 좋아질 거니까 오늘 이 방송은 시청자님은 저랑 통화를 했으니까 괜찮은데 예. 또 요거 안 본 사람들은 용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할 거니까 예. 요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한 상담은 예. 그냥 뭐라고 할까요? 요거 매도하시면서 저 한번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대1 상담으로. 아, 예.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요건 좀 안타깝지만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별로 기다려도 나이만 먹을 거예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누구나 투자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용산인데 그 용산 내에서도 정말 이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빠르게 매도 계획 세우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현재 무주택자인데 네. 집을 알아보다가 네. 용산 쪽 거를 3개 보게 됐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를 구매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께 한번 상담드리고 싶어 전화드렸거든요. 연락 잘 주셨어요. 어떤 아파트를 좀 보셨을까요? 네, 전자타운 지금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용산역 전자타운 쪽에 네. 한지타운이 그쪽에 거 하나 보고요. 그다음에 네. 강변 쪽이 보이는 이천동에 네. 아파트 한 50년 정도 된 거 하나 보고요. 네. 그다음에 서빙고동에 있는 이거는 빌라거든요. 네. 네. 이거를 다 재건축 앞으로 요망지라고 그렇게 해서 네.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사야 할지. 그럼 거주를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거주도 같이 하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실까요? 10억 정도. 10억 선으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본 매물들이 이제 8억부터 11억까지 있거든요. 네. 전자타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이건 아파트인가요? 주상복합이요. 주상복합 아파트 하나, 그리고 네. 이촌동에 좀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 하나를 네. 보셨고요. 그리고 또 나홀로 하나는 아파트인데 네. 그거. 그리고 네. 서빙고동에 재개발을 바라보는 다세대 주택까지.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소장님께 하나하나 좀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표님이 네. 방송을 보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서빙고동
초등학교 아래쪽 말씀하시길래 네, 네. 제가 강변이랑 그 전자타운을 보다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 보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네. 연락드렸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네, 일단은 전자상가 쪽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전자상가에 뭐 어디 있는 거죠? 어디쯤에? 아, 전자상가에 뭐 아파트인 거예요? 아니요, 주상복합이요. 주상복합이면 네, 어디야? 요 구역 같은데 여기 413-37번지 있는 요쪽에 여기 아, 새마을금고 한신전자타운 있는데 여기 말하는 거 새마을금고 바로 옆에 A동이에요. 낮은상가 뒤에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여기가 네.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일 거예요. 주상복합이겠지 정확하게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유하고 보유가 아니라 매수하시려고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이 궁금하신 거죠? 매수해도 네. 되는지. 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는 진짜 한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보시는 게 정확하냐면 여기 여기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하잖아요. 네, 얘네들 후광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개발이 된다라고 해도 전면적인 재개발보다는 네, 그냥 그 잘라가지고 얘네들은 개별적으로 뭐 네. 시나 뭐 이렇게 뭐 관공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행업자,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들어가서 개별적인 개발 행위를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 이해되세요? 네. 그 앞에 다 밀고 쌍미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아, 국제업무단지에 대한 후광을 그거 한번 노리는 거고 그렇게 네. 되면서 편승해서 한번 상승, 지역 가치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같이 할 거고 이런 상가들을 전면 밀어버리고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 몇십- 도로가에 보니까 되게 상가대 공실이 많더라고요. 네, 공실 많은 거하고 네. 공실 많은 거하고 재개발하는 거하고는 아무 아, 상관은 정말요? 없고 아, 그렇게 그래서 하면 예를 재개발이 들어서 되는 무슨 줄. 어떤 시행사에서 네네. 기업에서 들어와 갖고 건물 사가지고 새로 뭐 사옥으로 짓는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네. 오피스텔로 한다든가 도시형으로 짓는다든가 이제 그런 개별 네. 개발 행위로 될 확률이 더 높은 곳이라는 소리예요. 아, 그렇군요. 재개발보다는 네네네. 오래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상당히 네네. 오래 걸릴 거예요. 아, 네. 그런 비슷한 감사합니다. 게 네. 또 하나 보신 용산 강변 네. 요 용산 강변 아파트 네. 강변 맨션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맞아요. 네네네. 네, 요건데 얘네들은 네. 지금 이제 공공 재건축인가요? 아, 재건축이라고 뜨고 조합에 전화를 해보니까 네네. 뭐 지금 그 시공업체 선정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네, 35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네. 네,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정말 제가 이제 역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한강변에 35층까지 짓는 거야. 네. 그러면 바로 앞에가 한강이란 말이에요. 네. 한강 조망 나오고 하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얼마라 그랬어? 가지고 계신 돈이 9억에서 한 11억 선으로 네. 매수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35층에 한강 조망이 딱 나오는 재건축 신축 지금 시행업체 이제 업체 선정은 시공업체 선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금액이 9억에서 9억 10억 선이라는 게 믿겨지느냐는 소리야. 역으로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중개사님이 빨리 안 정하면 없어진다고 해서 되게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네, 이거 아니야.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얘네들은 진즉에 조합 설립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조합 93년도에 설립 다음 됐더라고요. 단계가 이제 뭐 그 다음 네. 단계에서 시공자 선정만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뭐 마치 내일 모레 시공자 선정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용적률 자체가 297%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물건은 유명해서 그래. 웬만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아. 근데 여기가 지금 3종 일반 지구 그 주역이란 말이에요. 네. 3종 땅이다 보니까 용적률에 대한 네. 이제 다 찾아 먹었잖아요, 지금. 아. 그러면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줘야 돼. 네. 그래서 공공 재건축이 들어와서 준주거지로
종상향 해주면서 500% 용적률 적용해서 35층까지 지을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주민 동의가 필요하겠지. 네. 이 땅 좁은데 35층으로 이제 쭉 올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 일단은 여기가 왜 네. 그러냐 하면 네. 용적률을 늘려서 짓는다고 이렇게 35층까지 짓는다고 해도 일반 네. 분양 나올 게 50세대예요. 아. 그래서 이것도 그거밖에 그나마 안 이게 되죠? 일반 분양하고 공공 분양으로 나뉘어.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장사판 해갖고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별로 네. 남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 추가 분담금이 그렇구나. 엄청 뛰겠지. 이걸 다 내가 강당해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인 거예요. 시간 네.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빨리빨리 얘기 관심이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그 세 개 중에는 네. 서빙고가 제일 나아요. 아, 네. 실제 거주하기에도 얘네들은 서빙고 역도 가깝고 네. 요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동부이천동 엄청 이제 뜨악하게 변할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한남 뉴타운 뭐 뜨악하게 당연히 변하겠지. 그다음에 여기가 유엔사 부지, 수송 부지 여기 보면 서빙고 그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네. 여기 정보사 부지, 대한통운 부지 이런 것들이 다 특별 네. 여기는 재개발이고 뉴타운이고 네. 여기는 지금 뭐 뜨악한 아파트 파크사이드 서울이 들어가는 거고 네. 여기 수송부 자리라든가 뭐 정보사, 대한통운 이런 구역들은 다 지금 뭐 특별 계획 구역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돼 버려 갖고 여기는 개발을 할 곳이야. 그러니까 아, 여기가 다 개발된다라고 보면 돼요. 네네. 거기에 주변이요? 남아 있는 저층 네. 주거 지역이 지금 서빙고 초등학교 아래에 있는 고기랑 동빙고 그 대사관 부지 뒷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네. 막 크게 높이 짓지는 못하고 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소형 네. 소규모 정비 사업, 네. 가로주택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될 거예요. 아. 시기적으로도 조금 시간은 걸릴 건데 일단 이런 데들이 요 정보사 부지라든가 대한통운 부지가 네. 여기가 준주거 상업지라든가 준주거로 종상향되면서 일자리들도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옆에 한남 뉴타운들 아파트 들어서게 돼버리면 이 지역 가치가 엄청 올라가겠죠. 아, 네. 그러면 우리 집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좋은 가격을 받겠지. 얘네만큼은 안 되더라도.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다른 어떤 곳들은 진행이 되다가 꺾인 곳도 있고 굉장히 멀리 기다려야 희망회로만 돌리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지금 이제 아무 그림이 없다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좀 청운의 꿈을 꿀 수 있는 곳이라는 소리예요. 아, 네, 그렇군요. 시간은 다 걸릴 일이야. 그런데 11억 가지고 지금 뭐 10억에서 11억 가지고 지금 투자를 네.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주 겸. 네. 일단은 이 지역이 괜찮긴 한데 네. 일단 요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돼요. 지금 말한 세 군데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낫습니다. 아, 네.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뭐 지방에 계신 네. 분이 아니라면 한번 좀 찾아오셔. 1대1 상담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빨리 그냥 알겠습니다.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사실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라는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 마련인데 전화 잘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급한 고민 있으실 때 언제나 저희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있어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265번 쓰시는 시청자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7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강남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곧 결혼 예정이라 신혼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도와주세요라는 질문 주셨어요. 강남인 직장인 자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강남 직장이신 분인데 이제 여유자금 한 7억 원 가지고 강남 일대에 뭐 좋습니다. 이건 뭐 고민 글쎄요. 일단 강남이 직장이에요. 강남이 직장인 곳이다. 그런데 이제 주택 마련이다. 자녀를 주택을 마련해 주려고 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제일 중요한 게 직주 근접이 되겠죠. 그러면 강남구를 그러니까 강남 직장을 뭐
직주 근접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 가장 가까운 곳들을 하면 강남 3구가 있겠죠. 그러면서 주변이 뭘까요? 성동구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뭐 강동구, 그다음에 조금 서쪽으로 가면 동작구, 뭐 요런 쪽들이 이제 강남 직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직주 근접이 그나마 괜찮은 지역들일 것 같은데, 여기 중에서 근데 이 지역들이 다 녹록지 않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강남 3구고, 성동구고, 뭐 강동구고. 근데 강동구, 동작구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쳐도 일단 강남 3구랑 뭐 이런 곳들이 조금 거리상으로 그래도 가까우니까 얘네들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7억 정도면 사실은 지금 언급한 강남 3구, 이 강남 3구에 일반 투룸, 그다음에 쓰리룸 요런 거 빌라, 그 빌라 가격이에요. 지금 시청자님이 고민하시는 그 가격이. 그러면서 요 강남 3구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역세권이라고 할까요? 역세권에 예를 들어서 쓰리룸도 아니야, 투룸 정도다.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투룸 정도가 한 7, 8억이에요. 그런데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뭐 거주라든가 이제 빌라가 뭐 투자로 내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괜찮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뭐 내 집 거주 겸 어떤 상승에 대한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한다면 일단은 신혼부부니까 거주에 대해서 포커스를 더 맞추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빌라는 뭐 역에 가깝다고 하면 살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주차가 엄청 불편합니다. 뭐에 비해서?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면 저는 좀 아파트 쪽을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7, 8억으로 할 수 있는 강남 3구의 아파트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계룡역 이 송파구, 강남 3구 중에 송파구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계룡역 앞에 여기 SK 허브하고 뭐 테라펠리체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아파트 같은 경우가 투룸 기준해서 뭐 투룸이라든가 쓰리룸 해서 보통 한 6억에서 8억 선에 지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로 역에서는 1분도 안 걸리는 초초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왜 이렇게 싼 건가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그러니까 시행할 때, 그러니까 지을 때 처음에는 임대주택으로 해서 그냥 시행자가 오래 갖고서 어떤 이런 차익을 좀 보고 싶어 했었는데 뭐 상황 자체는 변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이제 양도로 전환을 한 거예요. 양도 허가로. 그래서 빨리 좀 급매물 가격으로 거의 나오다 보니까 요 금액이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뭐 시장 조사할 때 들었기도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강남 직장이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같은 경우가 또 나중에 아이도 놓고 해야 될 텐데 여기 뭐 보인고등학교, 중고등학교라든가 여기 초등학교 그다음에 학군도 1군 학군이고요.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쌍용, 극동, 삼안, 프라자 이런 것들이 모두 재건축 대상이다. 그러면 물론 근시일 내는 아니지만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거주하다 보면 얘네들 이주 수요는 물론 재건축이 됐을 때 가치 상승을 논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분 어느 정도 커서 좀 큰 집으로 내보내고 난다고 하면 그 뒤에 바로 여기에 붙어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소형적으로 되는 거니까 월세 전환하기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익형으로 또 전환하시기도 괜찮으니까 저는 자녀분 집 사주시는 거 여기 계룡역 쪽에 있는 테라필 그 작은 아파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룡역 근처 송파에 있는 신축 아파트 추천드렸으니까 자녀분과 함께 좀 임장 다녀오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방송 시간은 늘 한정돼 있어서 좀 핵심만 짧게 전해드리는 경향이 있죠. 좀 긴 시간 할애해서 내 모든 자산 허심탄회하게 열어두고 또 소장님의 견해를 다 섞어서 안전한 포트폴리오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시면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